있는 것 같아. 의자의 개수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것 같고,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모르지. 숫자로 세려고 하는 거는 학생 숫자, 의자의 개수 이런 걸 세려고 하는데, 전 둘 다 누군지 모르거든? 근데 한 의자에 4명이 앉으면 사람이 10명이 남고,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가 남는다고? 근데 나 의자의 개수가 궁금하거든? 그럼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해볼까? 그 의자를 X개라고 한다면은 학생이 지금 몇 명인지 모르잖아. 학생 수를 혹시 구할 수 있을까?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학생이 몇 명 있어? 4x 이게 사람 수야? 그 다음은 두 번째는 5명씩 앉으면은 7개 의자가 남는다고 돼 있지. 이거 가지고 식을 세우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거든? 5명씩 앉아? 7개 의자가 남아? 그럼 몇 개의 의자에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의자는 X개 있는데 7개 의자가 남는다는 말은 7개 의자에는 사람이 앉지 않는다는 얘기 같거든? 그럼 몇 개 의자에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지? 3개요. x-7. 네. X-7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지. 그럼 X-7개의 의자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다 5명씩 앉아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사람이 있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 5명씩 앉았을 때 의자가 7개 남는 거지. 5명씩 앉다 보면 마지막 의자에는 뭐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1명이 있을 수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5명씩 앉아있는 의자의 개수는 X-8개지 않을까? 하나 모자른? 그 말이 이해되시나요? 5명씩 앉는 의자는 X-8개 의자가 될 거고, 한 의자에는 사람이 앉아있긴 앉아있어야 되거든? 그 사람 수가 한 명부터 5명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말 이해되시나요? 됐어? 그럼 식을 세워보려고. 학생 수는 4x 플러스 10명이라네. 근데 그 학생 숫자가 5x-8 플러스 1보다 커나 팀면서 5x-8 플러스 5보다 작은 거 아닐까? 이게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을 풀게 되면은 2항 했더니 x 왼쪽에 마이너스 39가 있으니까 2항 해주면 39인가? 아니다 49인가? 그 다음 이거 두 개 풀려는 중이거든? 4x를 2항 했더니 x가 될 테고 5x 빼기 4x니까 마이너스 35가 있는데 마이너스 35를 2항 해주면은 됐어요? 그럼 45부터 x의 값은 49 사이 올 수 있겠네? 그때 문제에 구한 건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걸 물어봤잖아. 49에서 45에 49 사이에 있는 걸 찾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제 된 거 맞나요? 근데 이 똑같은 문제 중학교 2학년 때도 풀어. 다음엔 잘할 수 있도록 몇 번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풀어야 될 거는 49번. 49번이요. 농도가 30%인 소금물 300g에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15 이상 18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농도가 10%인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소금물이 300g인 거 알고 있거든, 30%는? 근데 농도가 10%인 소금물의 양은 모르겠어. 그 소금물의 양을 xg이라고 놓고 x의 값의 범위를 구할 생각이야.
근데 두 개를 섞으면 15에서 18% 사이에 있는 농도가 된다고? 그럼 섞어보자. 섞으면 소금물의 양은 몇 g이야? 300 플러스 300g 속에는 30%가 소금이라네. 그럼 몇 g이 소금이야? 99. 너 지금 머릿속으로 90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 네, 40. 아, 여기다 100분의 30으로 곱했어? 그러면 xg 중에 10%가 소금이라네. 소금의 양은? 네. 그러겠네. 거기다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을 하면 이게 농도인가? 100을 곱하면? 이해되셨나요? 네. 그게 15 이상 18 이하인 것 같아요. 되셨나요? 이제 30 플러스 x의 값을 곱해주려고 하거든? 300 플러스 x의 값을 곱했더니 4500 플러스 15x 100배 해주면은 9000 플러스 100x 300 플러스 x의 값을 곱하려고 5400 플러스 18x 이제 앞에 거 두 개 풀는 중이거든? 앞에 거 두 개 풀었더니 85x 뭔가 이상하다. 왜 음수가 나오냐? 100x만 10x. 아, 100을 100하고 10분을 곱했으니까 10x인가? 그럼 이항해주면은 5x 이항해주면은 4500 그럼 x의 값은 5로 나누기 했더니 900보다 작아? 이제 두 번째 거 풀고 있습니다. 6x 아니구나 8x구나 이항해주면은 3000. 그럼 4로 나누기 하면 900 또 2로 나누기 했더니 450 요게 우리가 찾는 소금물의 양의 범위인 거네. 되셨나요? 네. 또 풀어야 될 거는 857번. 857번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부등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값은 2가 경계값이어서 2보다 클 때하고 2보다 작을 때로 쪼개면 될 것 같은데 답을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 중에 답을 찾고 있는 중이야. 2보다 작은 건 답으로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1 절대값 벗겨지면 그냥 나오죠? 이걸 만족한 x값 구할 생각이거든? 먼저 앞에 거 두 개 풀었더니 x의 값은 5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뒤에 거 풀면 x의 값이 2분의 9보다 작은 거 이해되시나요? 이 범위는 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요? 네, 이건 답이 됩니다. 두 번째, x값 2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만 답을 찾고 있습니다. 2보다 큰 거는 지금은 답으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달라지는 건 절대값 속에 있는 게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죠? 앞에 거 풀었더니 3x의 값이 3보다 작으니까 x의 값은 1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는 2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x의 값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건가? 2보다 작은 거 맞아? 전부 다? 네. 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의 범위 있는 것들만 답이 되는 게 아니고 5부터 2분의 9까지 값도 답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또 풀어야 될 거는 58번이. 다시 한 번요. 58번. 네. 절대값 x-1이 2x-3보다 작도록 가는 해가 누군지 구하시고요. 아, 이 해 범위 속에 이게 들어있으면 좋겠다고? a보다 큰 범위가 이거의 해 속에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해를 구하기 위해서 범위를 또 쪼갤까? x의 값이 1보다 클 때 이 범위에서만 답을 찾고 있는 중이고 이 부등식의 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항해주면 x의 값이 2보다 크다? 2보다 큰 것들은 전부 다 1보다 같은 범위 속에 들어있나요?
두 번째, x가 지금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해를 구하는 중인데 지금 이항했더니 3x가 4보다 크니까 3분의 4보다 큰 건가? 네. 그럼 지금 1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답을 찾는 중인데 1보다 작은 거 맞나? 그럼 이건 답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건 답으로 인정할 수 없겠네요. 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2보다 크다가 해야 2보다 큰 것들이 지금 해거든? 그 해의 범위 속에 x가 a보다 크다가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그럼 a보다 크다는 녀석의 값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포함되는 거겠죠? 그러면 2하고 a의 대소관계는 a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는 등호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싶거든? 등호가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a를 지우고 2라고 쓸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2보다 크다라고 하는 녀석은 2보다 크다에 포함되는 거 맞나? 네, 맞습니다. 등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의 범위는 2보다 크다가 답입니다. 똑같은 것도 우리는 포함된다고 얘기하니까요. 또 풀어야 될 거는 2번이요. 절대값 바깥쪽에 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입니다. 원래 절대값이 클 때는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거고 절대값이 작을 때에는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할 건데 알고 있는 거 맞죠? 이거 적용하겠습니다. 절대값 속에 지금 절대값 x-1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절대값 속에 지금 이게 있는데 3보다 작아. 이 바깥쪽에 있는 절대값이 3보다 작은 거죠? 네. 이 절대값을 없애면서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사이값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이제 이를 다 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절대값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커놨기 때문에 이 절대값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거의 해는 모든 실수 x가 해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풀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절대값이 작은 거죠.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사이값인가요? 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원래는 첫 번째 부동식의 모든 실수와 두 번째 부동식의 값을 공통된 걸 구해야 되는데 다시 안 써도 되겠다. 요게 해라고요? 그럼 정수는 몇 개 있죠? 정수의 개수를 셀 때는 큰 것 빼기 둘 다 등호가 있잖아 지금. 네. 큰 것 빼기 작은 것 플러스 1로 정수의 개수를 계산합니다. 손가락으로 세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거는 63번. 절대값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이 범위에 들어있는 x의 정수 x의 개수가 6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절대값 두 개 있는 거 그림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중이거든? 이 점 좌표가 누구야? 마이너스. 이 점은? 1. 그럼 1대 2번은 누군데? 3. 마이너스 2대 2도 3인가? 네. 여기는 이 부분은 기울기가 몇이야? 3. 절대값이 둘 다 양수면 둘 다 절대값이 벗겨지고 2x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2인 것 같아. 너 지금 머리를 안 쓰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기울기의 값은 누구죠?
마이너스보다 작은 숫자의 범위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여서 마이너스 2x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머리를 씁시다. 이때 기울기는 2가 되고요.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런데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인데 정수의 개수가 6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는 정수가 몇 개 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정수는 요 사이에 4개 있나? 정수가 2개만 더 늘어나면 되겠다. 근데 여기가 기울기가 2라고? 그럼 오른쪽 한 칸 가면 위로 2칸 가는 거잖아. 오른쪽 한 칸 위로 2칸 가는 점의 좌표가 누구지? 왼쪽으로 한 칸 가면 위로 2칸 갈 거거든? 마이너스 근데 그 위에 또 한 칸 한 칸만 더 가면 한 칸, 2칸 더 가면 여기가 3,7일 거고 여기도 왼쪽 한 칸 위로 2칸 가면은 마이너스 4,7이겠죠? 자, 선이 여기 있으면 요게 y는 k라고 하는 선이면 k가 5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의 개수는 이 k보다 작은 거 물어봤잖아. 이 k라는 선보다 아래에 있도록 하는 그림의 x의 범위 얘기하는 거거든. 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야? 그러면 정수의 개수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근데 k의 값이 이런 데 있어도 k라는 녀석의 값이 여기 있어도 마이너스 3점 몇부터 시작해서 x의 범위가 2점 몇 가지가 되면은 6개겠죠? 하지만 k가 7이 되면은 k 값이 7 돼버리는 순간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3까지면 8개가 돼버리거든. 그때 6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는 뭐라고 답하실 거죠? 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죠. 자, k라고 하는 거는 여기 써있는 k는 자, 쌤이 여기 이렇게 컷 모양으로 하나 그림 그렸잖아. 이건 함수의 그림이야. 이런 함수라고 인지했거든? 이런 함수의 그림을 그렸던 거야, 컷 모양은.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런 녀석의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동안에 몇 번이나 가로선을 그렸잖아. 이건 상수함수고 가로선이거든? 그래서 이런 선이 범위가 누구인가요? 이런 선은 어디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거든? 그런데 너가 왜 답을 못하는지 선생님은 약간 무신경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 설명 들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 자, K의 범위가 누구일까요? 5, 4, 5보다 같으면서 7, 네, 7이 되면 안 됩니다. 7은 점선으로 선생님이 그렸죠? 네, 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왜 아까 전에 여기서는 X의 범위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K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선생님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서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60, 67번 867번. 오직 하나의를 가질 때 다음에 답해 주세요. 오직 하나의 해를 가져?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V의 그림이거든? 여기가 X축이고 쌤이 왼쪽에 있는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Y는 절대값 X-K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야. 그 그림은 K라고 하는 값을 K를 갖다 대입하면 0이 나오죠.
여기가 지금 k, 0이고 k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은 x-k고 기울기 1이고 k보다 작은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자, 이 v의 그림인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y는 k제곱 플러스 k죠. 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오직 하나의 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오직 하나의 해를 가지려면은 만약에 여기가 y는 k제곱 플러스 k라고 한다면 그러면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거든. 야, 요거 그림이 이 그림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만나는 x가 누구야?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다시 한번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보다 아래에 있는 거 아니면 같은 x가 누구야? 그 x가 해거든. 자, 왼쪽에 있는 녀석 이거였죠? 오른쪽 이거였죠? 그러면은 이 그림이 얘보다 아래 있거나 만나는 녀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은 x가 누구부터 누구까지면 하나의 값이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개의 값이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오직 하나의 값만 있다고 얘기했거든? 그럼 오직 하나의 값만 있으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 X축. 아, 이 선이 x축이면 된다고? 그럼 되겠다. 이 선이 너무 위에 있으면 범위값이 나오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이것 자체가 x축이 되면 되나? 그럼 아래에 있는 건 없지만 왼쪽에 있는 거 그림이 얘보다 아래에 있는 건 없지만 만나는 건 있어요? 만나는 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고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x가 k입니다. 그러려면 이 상수함수가 빵이어야 되겠네? 왜냐면 x축이라는 게 y는 빵인 선이니까. 그런데 k는 0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 k 곱하기 k 플러스 1의 값이 0 나오는데 k는 0이 아니라고? 그럼 k는 누구라고? 마이너스. 그럼 첫 번째 거는 구하라는 게 k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두 번째 건 부등식 해를 구하라며. 해가 누군데? 그 하나의 해가 누구냐고. K. 네, k. 그 k가 누군데 지금? 마이너스. 그래. 그래서 이것도 해도 마이너스 1인 거네. k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됐어요. 네, 이제 개념센으로 넘어가 볼까요? 개념센의 쪽수를 불러주세요. 239쪽부터 239쪽. 246쪽. 239에서 246. 현재 설명할 땐 잘 이해가 되고 있어? 네. 풀어야 될 거는 30-2번. 80-2번. 민성이가 집에서 4km만큼 떨어진 공원에 가는데 처음은 시속 4km로 걸어가다가 도중에 시속 6km로 뛰어갔더니 소요된 시간이 45분 이상 55분 이하가 걸렸습니다. 여기선 시속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선 단위가 분이라고 돼 있다. 민성이가 시속 4km 걸어가는 거리는
최대 몇 킬로미터인가요? 총 민성이가 집에서 공원까지 가려고 하는 거는 4km? 근데 4km인데 걸어갔다 뛰어갔다고? 걸어가는 거리를 x라고 한다면 x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뛰어간 거리는 몇이야? 4, 단위가 킬로미터죠. 근데 총 소요된 시간이 45분부터 55분 사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건 단위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바꾸자. 이게 몇 시간인지 알겠니? 12분, 4분의 30. 앞에 건 4분의 3, 뒤에 거는 12분의 15. 요만큼의 시간이 소요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이때 속력은 4km였잖아. 이때는 속력이 6이었잖아. xkm하고 4-xkm였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알아? 속력, 속력이 다 알고 있네. 그럼 속력분의 거리로 구해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리, 아니, 시간을 구하고 있습니다. 뭐죠? 4분의 x.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4분의 이 시간을 더했을 때 더한 값이 누구 사이 있으면 좋겠다고? 4분의 12분의 10. 요거만 풀면 되겠네. 이때 x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양변에 다 12배 하려고 하거든? 12배 했더니 되셨나요? 그럼 x의 범위의 값은 1부터 3까지? 네. 그때 x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 답이 3이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또 풀어야 될 거는 246쪽. 81다시 246, 2요. 242쪽. 두 번째 문제. 네. 다음에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옆에 것처럼 나온다고 한다면 a, b 값이 누군지 구하고 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은 절대값이 작아. 절대값이 작으면 사이값으로 문제를 풀 거야. 마이너스 b부터 플러스 b까지. 이거의 해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대. 일단 1을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부터 b 마이너스 1까지인 것 같거든? 이제 a로 나누기가 되잖아.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겠어. a가 양수라고 한다면 a로 나누기 했을 때 부동호 방향 안 바뀌니? 하지만 a가 음수로 한다면 부동호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a분의 b 마이너스 1부터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5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개를 더해볼까? 두 분수를? 이 분수하고 이 분수 두 개 더하면 a분의 마이너스 2? a분의 마이너스 2가 숫자 두 개 더했더니 4 그럼 a의 정체는? 마이너스 그러면 양수라는 조건의 모순이네? 이건 안 돼.
이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 값이 5인 경우를 생각이 되겠군요. 두 개 더해주면은 a분의 마이너스 2. 그 값이 4여서 지금 a 값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음수 맞아?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여기다 대입할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인가? 이항해주면 b의 값은 2분의 3이고 a, b 두 개 곱하라고 얘기했어. 이해되셨나요? 네, 또 풀어야 될 거는 244번 9번 243쪽의 9번. 삼각형의 세변 길이를 드릴 테니까 x의 값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삼각형이 성립할 조건을 물어보는 거거든. 일단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족해야 되는지 알고 있나요? 세 변이 모두 양수해야 되겠죠. 음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x-5이기 때문에 x-5만 양수면은 나머지 다 양수일 것 같은데? x는 5보다 커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제일 긴 변의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제곱 나머지 두개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돼? 또 나머지 두 변의 차이값보다는 커야 돼. 차이값이 나머지 두 개의 차이값이 3인가요? 나머지 두 변의 차이값과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요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 가장 긴 변이. 이게 삼각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럼 x의 값은 0보다 커야 되는 것 같고 여기서 x의 값은 10보다 큰 건가? 이 모든 녀석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거든. 5보다 크다, 0보다 크다, 10보다 크다. 공통되는 거는 10보다 크다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12번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대에 성립할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앞에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2차 부등식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몇 차 부등식이죠? 1차 부등식이죠. x라는 문자에 대한 1차 부등식이죠. 이건 1차 부등식입니다. a는 숫자를 얘기하고요. 이거는 1차 부등식입니다. 1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항하려고 하고 있어. 이항하면 a제곱 마이너스 1인가? 자, 이항했고요. 한쪽은 x만 썼고 한쪽은 x가 없는 거 썼습니다. 첫 번째, 이 값이 0보다 컸을 때 이 값이 밑줄 친 게 0보다 크게 되면 a 값이 마이너스보다 작은 값 또는 a가 1보다 큰 값이면 밑줄 친 게 양수가 되거든? 0보다 큰 값이면 나누기 했을 때 부동은 안 바뀌죠. 그럼 a-를 약분되고 이런 해를 가지겠네? 이거는 모든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크다인 거지 모든 실수 아니잖아.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있을 때는 밑줄 치기 음수거든? 그럼 그때는 부동방향 바꿔야 되잖아. a-를 약분했습니다. 누군가보다 작다도 모든 실수는 아니죠.
A라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왼쪽의 녀석의 값은 0x인가? 오른쪽은 0인가? 네. 그럼 얘는 해가 뭐가 돼? 맞아요. 0이 0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이런 x는 없습니다. 이제 앞에 게 빵 되는 게 마이너스 1 있나? a가 마이너스 1이면 왼쪽은 0x인데 오른쪽은 마이너스 x한테 뭘 대입해도 0은 마이너스 2보다 큰가요? 이때가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겠죠? 근데 문제한테 물어본 거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a를 구하세요. 그 a는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1차 부동식 일반 해를 풀란 얘기야. 또 풀어야 될 거는 15번이 15번은 다음 식을 연립부동식을 잘못 풀어가지고 잘못 나타내서 풀었던 이런 해를 갖는다고 하네. 근데 처음 부동식 해를 구하라고 하네. 자, 원래는 우리 어떤 부동식 해를 구했어야 되냐면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해를 구하거든. 첫 번째 줄에 있는 건 앞에 두 개 맞지? 근데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첫 번째 거고 세 번째 걸 본 거야? 이 식이 잘못된 식인 거네? 그죠? 네. 그럼 문제가 너한테 요구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고서 일단 A, B를 구하라는 얘기야. A, B를 구한 다음에 원래 식에서 해를 구하라는 얘기. 그럼 이제 잘못된 부동식을 풀고 있는데 잘못된 부동식을 풀게 되면 첫 번째 식은 이항했더니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 두 번째 거 이항하게 되면 x의 값이 3a 플러스 b보다 작다인 거니? 그때 공통되는 해가 이거라며. 그러니까 공통되는 해에서 이가 마이너스 4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구만. a가 누구라고요? 이요. b는 누구란 얘기야? 그럼 2하고 6을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원래 부동식에서 올바른 해를 구하세요. A한테는 2를 대입하세요. B한테는 6을 대입하세요. 이거의 해를 구하세요. 처음 부동식의 해를 구하세요. 첫 번째 거는 x의 값이, 마이너스 두 번째는 2x네, 왼쪽이. 오른쪽은 8이고, 그 x의 값은 원래 부동식에는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또 풀어야 될 거는 네. 그럼 1차 부동식은 다 해결된 거야 이제? 자, 오늘 수업할 건 이제 2차 부동식인가요? 개념 쓰는 수학에서 2차 부동식 쪽수 좀 눌러주세요. 250쪽부터 250쪽부터 278쪽 250에서 278. 너 혹시 더 올 것 같은데 지금 어디 잠바 입어가지고? 좀 잠깐만 쉬었다 수업할까? 네. 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자, 2차 부등식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먼저 2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 앞에 챕터였잖아. 차수가 2차인 부등호로 표현된 식을 얘기하거든. 첫 번째 기억은 이항했을 때 x의 제곱이 안 지워지죠. 그러니까 이건 2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지워지나요? 그럼 이건 2차 부등식이 아닙니다. 이것도 3x의 제곱이 3x 제곱이랑 지워지나? 이것도 2차 부등식이 아니고요. 이건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하는 게 지워지지 않아서 2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근데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와의 관계를 이제 해석하는 건데 2차 부등식은 왼쪽은 2차 함수고 오른쪽에 있는 0은 x축을 의미해. 2차 함수의 그림이 x가 어떻게 됐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는지 해를 구하세요. x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그림이 있다면 여기가 지금 만약에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x라는 값이 알파보다 왼쪽에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고요. x의 값이 베타의 오른쪽에서 2차 함수의 그림이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문제 질문이 2차 함수의 그림이 언제 x축보다 위에 있나요? 물어보면은 알파의 왼쪽에서 그렇습니다. 베타의 오른쪽에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2차 함수의 그림이 어떨 때 x축보다 아래에 있나요? 라고 물어본 질문입니다. 2차 함수 그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x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서 2차 함수하고 x축의 관계로 우리는 해를 얘기합니다. 즉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와 x축에 대해서 대소관계를 따지는 거거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해는 방정식의 해는 1과 5가 해라고 하거든. 첫 번째 거의 질문은 언제 x축보다 위에 있나요? 라고 질문한 거야. 그럼 답은 1보다 왼쪽, 5보다 오른쪽에서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거죠, x축보다. 그래서 답은 1의 왼쪽과 5의 오른쪽이라고 답할 겁니다. 지금은 작은 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같은 것도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부동식의 해도 구하라는 얘기고 방정식의 해도 같이 구하라는 얘기란 말이야. 2차 함수의 그림이 언제 x축보다 아래에 있나요? 먼저 질문했거든? 아래에 있는 건 1과 5 사이에서 아래에 있는 거죠. 부동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다면은 0보다 작은 것만 물어봤다면은 1부터 5로 답할 건데 방정식의 해도 구하라고 했거든, 등호가 성립할 때. 그래서 부동식의 등호도 집어넣을 겁니다. 등호가 없으면 등호를 안 쓸 거고요.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쓰려고 합니다. 자, 크다 작다라는 개념, x축에 비교해 봤을 때 크다 작다는 개념을 봤었는데 지금 질문은 fx 그림이 gx의 그림보다 위에 있는 그림을 찾으세요. fx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gx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근데 질문이 언제 fx가 gx보다 위에 있는지 물어봤단 말이야. 아래 블록인 녀석의 값이 여기하고 여기가 gx보다 더 위에 있는 거지. 그러한 x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넌 답을 뭐라고 하실 거죠? 자,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되거든, 유주야? 네. 여기 왼쪽에서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서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뭐라고 할 거라고요? 네, 첫 번째 거의 답은 이겁니다. 두 번째 건 fx하고 gx를 곱해서 음수가 될 때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곱해서 음수라는 말은 한 녀석의 값은 양수고 한 녀석의 값은 음수라는 얘기인가? 한 녀석의 값은 음수고 한 녀석은 양수라는 얘기지. 이거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야. 먼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fx가 양수인 것들이 언제 fx의 양수야? 말 똑바로 빨리빨리 합시다. 1보다 작을 때랑 3보다 컸을 때? 그럼 첫 번째 거는 1보다 작다, 3보다 크다죠. 근데 gx가 0보다 작을 때 언제야?
0보다 작은 gx가 0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여기하고 여기인 것 같아. 근데 해줘야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해. x축보다 작은 것만 찾으면 되는데 왜 자꾸 잘못 보는지 모르겠어.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하고 언제라고? 그럼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에 공통되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될 거고 3보다 크다, 5보다 크다에 공통되는 거는 5보다 크다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구한 해는 이렇게 될 건데 이제 이것도 구해야 되거든? fx가 0보다 작은 건 언제야? x가 좀 gx의 값이 0보다 클 때는 언제야? 마이너스 1 두 개 공통되는 건 누구죠? 마이너스 두 개 공통되는 걸 구하는 게 연립분식이거든? 3 답은 이거 전부 다가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을 풀 때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파트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건 2차 함수거든? 근데 a라고 하는 값이 양수인 거는 아래로 블록인 거지? 아래로 블록인 걸 전제로 좀 설명하려고 해. 근데 2차 함수하고 이건 x축이라고 둘의 대소관계를 따지는 부등식들이 있거든? 클 때, 작을 때, 등호가 있을 때, 크거나 같을 때, 작거나 같을 때, 뭐 작을 때, 뭐 이런 것들 하려고 해, 지금. 이런 부등식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있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차 함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지. 판별식이 0이었을 때는 2차 함수와 x축이 접하는 거지. 중근을 갖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2차 함수 그림하고 x축은 만나지 않아. 그림을 그리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그림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일 때는 그림이 접하는 거라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 그림하고 x축이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첫 번째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 이게 언제 0보다 큰가요? 라고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판별식이 0보다 컸을 때는 대부분 다 인수분해가 돼. 우리 인수분해 안 될 때도 있는데 인수분해가 돼. 그냥 습관적으로 풀게 돼. 인수분해하게 되면 더 작은 값이랑 큰 값을 구하게 되거든. 2차 방식의 큰을. 언제 0보다 큰가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뭐라고 할 것 같아? B 2보다 알파보다 작다 또는 작다 이때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질문을 언제 0보다 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 단지 방금 전에 구했던 부동식의 해에다가 등호는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등호만 들어가면 돼. 이해되시나요? 언제 0보다 작은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야? 2
알파보다 알파보다 그때가 2차 함수의 그림이 x축보다 아래에 있네. 언제 0보다 작거나 같은지 물어보면은 알파보다 이게 시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그리고 이걸 매우 빠른 속도로 보통 이제 암산하게 될 거거든. 판별시 0보다 커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는 0보다 크면은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절대값이랑 똑같네. 절대값도 컸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 작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큰 거 3보다 크다로 얘기하잖아. 절대값이 3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이 작을 때는 사이값으로 얘기하잖아. 그거랑 똑같아. 두군 알파 베타에 대해서 2차식이 컸을 때는 절대값이 클 때랑 똑같이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도 절대값이 작을 때랑 똑같이 사이값. 이해되신 거 맞죠? 근데 문제는 이게 대부분 한 70% 정도의 문제의 비중을 차지하거든? 이게 한 15%, 10%, 한 20% 정도 차지하나? 판별식이 0이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언제 0보다 크냐고 물어보면 답을 뭐라고 할래? 이 점 좌편 선생님이 알파라고 할게. 맞아요. 그걸 이렇게 쓰려고 해.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언제 0보다 같은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래? 이번에는 알파도 포함되니까 언제 0보다 작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죠? 네, 0보다 작은 그림은 없네요. X축보다 밑에 있는 그림은 없습니다. 하지만 0보다 작은 걸 물어봤을 때 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으라고 하면 같은 녀석이 해가 존재하니? 누군데?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고 답하는 게 좋아. 이거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거야. 이거는 식이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들이 있어. 이건 언제 0보다 큰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지? 언제 0보다 큰 같은지 물어보면 답을 뭐라고 할래? 네, 0보다 큰 거는 모든 실수고 0이 되는 건 없어. 두 개의 답을 합쳐가지고 모든 실수라고 할 거야. 0보다 작을 때는 언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대부분 판별식이 작은 문제는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되거든? 그런데 판별식 계산하지 않아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대부분 판별식보다 작은 편이야. 대부분은 인수분해가 되거든?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면 판별식보다 작은지 확인해봐야 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동안 이해 못한 거 없죠? 네. 자, 첫 번째 부동식을 풀 때 해가 모든 실수인 경우가 한 번 있었네? 두 번째 부동식에서는 해가 모든 실수인 경우가 두 가지였네? 자, 그럼 이걸 정리해볼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 식이 성립할 조건, 이 부동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무엇을 만족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거든? 그럼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아래로 블록해야 돼. 여기 있는 그림도 아래로 블록인 거겠죠? 근데 이거 한 가지만 그렇다고 모든 실수 해가 판별시험보다 작을 때 그랬어?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지만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식은 0보다 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나오거든? 2000번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은 2000번 나오는 동안에 계속 틀려. 나머지 한 20, 30%만 자주 나오니까 이제 해내거든? 네가 생각해도 신기하지 않아? 2000번이 나오는데 왜 못하지? 지금 한 번 외우면 앞으로 2000번 편해. 근데 지금 머릿속에 입력하지 못하면 2000번 다 계속 괴로울 거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번에는 0보다 같을 조건을 생각해 보려고. 이 부등식 해가 모든 실수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아래를 블록인 그림만 그렸죠? 이거 만족해야 되고 해가 이런 부등식에 대해서 해가 모든 실수 되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하고 판별식이 0일 때 그랬네. 이 두 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2차 부등식의 부동호 방향과 2차 부등식의 부동호 방향과 최고차계수의 부동호 방향은 같아.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아. 다만 등호가 없으면 판별식에 등호도 없고 등호가 있으면 판별식에도 등호가 있어. 선생님이 지금 아래로 블록인 것만 설명했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식이 0보다 작을 조건도 있거든? 0보다 작으려면 아까 전에 설명은 뭐라고 했지? 최고차항 계수는 네, 이 부동호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져.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최고차항 계수의 부동호 방향은 이 방향과 똑같고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은데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넣을 뿐이야. 이게 2000번 나옵니다. 머릿속에 입력이 됐을까요? 네. 자, 일단은 위에 거 산수해 보려고. 이거 산수하고, 이거 산수하고, 이것도 산수하고. 그리고 나서 산수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나면 이제 이거 연습할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2차 부등식을 푸세요. 즉 해를 갖다 구하라는 얘기고 해를 갖다 구하려면은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검토하려고 하거든. 첫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되지. 뭘로? 2차식이 지금 0보다 크니? 그럼 해는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라고 써야 되거든. 그럼 방정식의 두 개의 근 중에 마이너스 1과 3 중에 작은 게 마이너스 1,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이게 해입니다. 인수분해 돼요? (0) 보다 작을 때는 사이값인데 두 개의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6과 1. 두 개 값의 사이값?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는 답을 하기가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경 쓸 거는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를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인수분해 했더니 첫 번째 건 뭐가 되죠? 완전 제곱식이네? 완전 제곱식은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래로 블록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인가요? 그림을 그리고서 언제 x축보다 위에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하면 되겠네. 언제 x축보다 위에 그림이 존재해?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그림을 그릴 겁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누구죠?
이형식은 많이 완전 제곱식입니다. 왼쪽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꼭지점 좌표는 2분의 1, 0. 자, 그럼 질문이 언제 0보다 작나요? 라고 물어봤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요구하고 있죠? 해가 뭐죠? 네, 해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쉽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문제거든? 다음에는 식을 푸세요 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식도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 안 되는 시험 문제 유형은 두 가지가 있거든? 자, 선생님 두 문제를 풀어볼게. 자, 첫 번째 거는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 안 돼서 판별식을 조사해 봐야 돼. 판별식을 조사해 보면 판별식이 누구야? 1, 1 마이너스. 4, 판별식이 음수니? 최고차항계수는 1인가? 최고차항계수 양수고 판별식이 음수니까 이거의 해는 모든 실수겠네. 자,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볼까? 최고차항계수는 양수니? 그런데 판별식은 뭐야? 1 빼기 4여서 마이너스 3이니? 근데 문제의 질문 이건 언제 0보다 큰지 물어본 거잖아. 이것만 만족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니까 해가 모든 실수였어. 최고차항계수 양수고 판별식이 음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럼 0보다 작은 건 있겠어 없겠어? 이건 해가 없다 야. 이해된 거 맞나요? 아니면 그림을 그려도 되지. 아래로 불러긴 함수의 값이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그림은 x축과 안 만나는 이 그림이겠지? 네. 이것도 아래로 불러긴 녀석의 값이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이 그림이거든? 언제 0보다 큰지 물어봤으니까 항상 0보다 커요. 언제 0보다 작은지 물어봤으니까 해가 없어요. 헷갈리면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 문제냐면 자, 이건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양수죠. 근데 판별식 값을 조사해봐서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판별식 계산하면 누구야? 14, 그럼 판별식이 양수가 돼버리니? 판별식 양수면 x축과 두 점에서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림이란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을 조사해보는 건 되게 중요해.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 값으로 확인해 봐야 돼. 교점이 두 개인데 그 교점의 좌표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우리는 답을 언제 0보다 큰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 베타고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고 답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알파 베타의 값은 근해 공식으로 구해야지만 돼. 판별식이 0보다 컸을 때는 근해 공식을 사용해야 돼. 근해 공식 사용했더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거든? 여기 알파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3이겠죠? 베타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이겠다. 그럼 답을 쓸 때는 2차식이 0보다 클 때 물어봤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는 작다? 큰 것보다 크다라고 답을 써야지만 돼. 이해된 거 맞으세요? 요게 좀 까다로워.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 중에 판별식 0보다 컸을 때가.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2차 부등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2항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답을 구하라는 얘기네. 좀 귀찮지만 2항에서 합시다. 첫 번째 거 2항 해주면은 오른쪽으로 싹 다 2항 하는 중이거든? 인수분해가 돼요? 네. x-하고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거든?
2차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 해가 뭐라고요? 4보다 이거라고?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동방향 바뀌었습니다. 인수분해 돼요? 뭘로? 3x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겠다. 아래 블록인 게 x축과 접하죠? 이 점 좌표는 3분의 2고요. 언제 0보다 작은지 물어본다면 해가 없다고 할 건데 작거나 같은 거 물어봤으니까 해는? 3 세 번째 거는 이항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최고참 계수의 값은 양수니? 판별식 조사해 봐야 되겠네? 판별식이 누군데? 마이너스 그럼 그림은 x축과 안 만나는 아래 블록인 x축과 안 만나는 녀석이라는 얘기네? 언제 0보다 작거나 같나요? 라고 물어봤잖아. 해는? 자, 이해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제 너무 쉬운 거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이제 변형한 것들을 연습시키거든? 다음에 부등식을 푸세요. A는 비밀이에요.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지. A가 누군지 모르지. A라고 하는 값이 2보다 크다라면 해를 뭐라고 얘기할 거야? 2차식이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거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차 방정식에 너 지금 문제가 또 생겼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할 때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는데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생각이 없다는 얘기잖아.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A부터 E까지가 아니고 E부터 A까지죠? A가 더 크니까요. 하지만 A가 2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x-2의 제곱이어서 x-2의 제곱 완전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A가 2여서 여기가 2가 되나? 그럼 해를 뭐라고 얘기할 거야? 0보다 작은 거 물어봤으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으면 x는 2라고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을 빨리 타개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문제점을 지금 계속 넌 가지고 가고 있는 거거든, 지금? 언제 고칠 거야, 해주야?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걸 아직 미루고 있는 것 같거든? 자, A가 2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해를 뭐라고 얘기할 거야? Q가 A 네. 이거 전부가 답입니다. A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이건 A로 묶어줄 수 있는 것 같아. A로 묶어주고 나면은 인수분해도 가능한 것 같고. X 플러스하고 X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되는데, 문제는 A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문제야. 첫 번째, A의 값이 양수값이라고 한다면, A는 약분해도 괜찮잖아. 그럼 2차식이 0보다 큰 거 푸는 거네? 그래서 해를 뭐라고 해? 마이너스 4 그런데 A라는 값이 빵이면 문제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A가 빵이면 X한테 뭘 집어넣어도 왼쪽은 빵이네? 오른쪽도 빵이잖아. 빵이 빵보다 크다의 해가 뭐야? 세 번째, A가 음수면은 양변을 A로 나누게 했을 때 부동항을 바꿔야 되겠지. 2차식 0보다 작은 거 푸는 거네? 그럼 해가 뭐죠? 마이너스 4 1 네, 이거 전부가 답입니다. A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A의 값의 범위를 쪼개고 해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과 같은 가로 세로 길이가 50과 40인 직사각형 안에 십자 모양으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도로의 폭은 일정합니다. 남은 땅의 넓이가 1200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땅 전체 넓이는 2000이잖아. 남은 땅의 넓이가 120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고? 남은 땅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일단 쌤은 도로 최대 폭을 구하기 때문에 도로의 폭을 x라고 하려고. x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중이야. 그런데 1200 이상이라고 하는 남은 땅의 넓이를 식으로 세울 거거든? 그러면 전체 넓이 2000에서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도로의 넓이를? 그럼 도로의 넓이 중에 일단 여기 넓이가 몇이야? 40, 50, 여기 넓이가 40x라고? 문제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겹치니까 뭘 빼야 돼? 네, 두 번 셌으니까 한 번 빼야 되겠네요? 이 넓이가 1200 이상이라고요? 그럼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90x 플러스 800인가? x-10이랑 x-80으로 인수가 되는 것 같거든? 그럼 해가 뭐가 되죠? 2차식이 크니까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단가요? 근데 선분의 1 길이니까 양수해야 될 것 같아, x는. 그런데 80 이상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x라고 하는 길이는, x라는 길이는 40을 넘을 수가 없잖아. 네. x가 40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기 때문에 도로의 폭은.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x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해 되셨나요? 자, 거꾸로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보세요라는 파트거든? 우리가 근거하계수의 관계에서 합과 고백값이 있으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부동식에 있는 숫자가 2차 방정식에는 근에 해당하거든. 일단 첫 번째 이런 근을 가지는 2차 부등식 최고참계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세우라고 하거든. 그럼 이게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니까 합의값이 마이너스 1이고 고백값이 마이너스 2인 거니? 그럼 2차 방정식처럼 식을 세우면 합의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x라고 써야 되겠네? 고백값이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돼. 근데 범위가 사이값이지. 사이값은 2차식이 작을 땐가?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이거 두 개가 근이거든? 두 근의 합의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그래서 합의값은 부호 바꿔서 x 앞에 썼고 고백값도 마이너스 6분의 1인가? 근데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로 해가 돼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겠지. 근데 최고참계수가 1인 게 아니라 지금은 최고참계수 6이라고 하거든? 쌤이 최고참계수 1인 걸로 문제를 풀었는데 최고참계수 6이라고 한다면 양변 6배만 해줍니다. 그럼 6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될까요? 합과 곱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만드세요 라는 파트입니다. 자, 그걸 좀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해가 주어져 있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런 2차 부등식을 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까지 해서 A, B, C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런 해를 가지도록 하는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볼 생각이야.
두근의 합의값은 마이너스 3, 두근의 곱해값은 마이너스 4. 그래서 2차식을 x의 제곱, 사이값이니까 원래 부등식은 이거였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부등식이 나온다는데? 이건 최고층계수 1인 걸 선생님이 만든 거잖아. 이건 최고층계수 a잖아. 그래서 a를 다 곱해줘야 되겠다. 근데 a를 곱했을 때 나의 바램은 부동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거든? 그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A의 부호가 음수인 걸 획득할 수가 있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A를 곱했을 때 부동방향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또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B의 값이 3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C의 값이 마이너스 4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해되시나요? 그때 또 다른 부등식에 대해서 문제 푸세요라고 하니까 A 대신에 대입할 건 없고 C 대신에는 마이너스 4A를 대입했고 B 대신에는 3의 1을 대입하라고 A로 약분해야 되겠네. A로 양을 나누게 하면 부동호 방향은 네, 1번에서 음수였으니까요. 이제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라고 x 플러스 3입니다. 해를 뭐라고 얘기하죠? 마이너스 4. 네, 2차식이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죠? 자,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한 번 더 설명합시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2000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2차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최고차항 계수는 이 부동호 방향과 똑같고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는데 최고차항 계수는 이 부동호 방향과 똑같은 방향이고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다만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를 넣었을 뿐입니다. 2차 부등식이 0보다 항상 0보다 작으려면 모든 실수들이 0보다 작으려면 최고차항 계수의 부동호 방향은 이 방향과 똑같고요.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2차 최고차항 계수는 0보다 작고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은데 등호가 있으니까 판별식에 등호가 있을 뿐입니다. 최고차항의 부호는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는 이 부동호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갖습니다.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모든 실수 2차 부등식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2차 방정식 아니에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등호가 없으면 등호 없고 등호가 있으면 등호가 있을 뿐입니다. 자, 이거 연습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실은 세세하게 약간 조금씩 변형된 것들도 좀 변형된 것도 대응도 해야 되거든. 일단은 변형되지 않은 문제. 얘가 2차 부등식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K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1이네? 최고차항 계수 이 부동호 방향과 똑같은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니까 필요 없고 이것만 구하면 되겠다. K제곱의 값이 8보다 작다고? 2차식이 뭐가 작으니까 사이값이네? 그럼 K제곱이 8 나오는 게 누군데? 그래서 사이값으로 답만 해주면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지금은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 정리에서 한 가지 내용이 추가되는 좀 변형되는 문제를 하는 거거든. 문제에서 애들은 시험 나오면 여기서 틀리거든.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데 2차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일단 2차라고 하는 글자가 안 써있네? A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에도 A가 있고 1차 함계수에도 A가 있니? 첫 번째,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분식 성립할 때 최고차 함계수는 저 부동호방과 똑같은 방향이에요? 두 번째,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아요? 그럼 첫 번째 거에서 따르면 A는 그냥 양수인 거고 두 번째 범위에 따르면 A 곱하기 A-4거든. 9로 나누게 하면 2차식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니 두 개 모두를 만족하는 범위가 0부터 4까지? 근데 이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란 말이 없어서 빵인 걸 허용하는 문제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추가돼. A가 빵이면 이건 지금 A가 빵이 아닐 때를 전제로 한 거거든? 2차 부등식일 때? 만약에 여기에 한글로 2차라고 써 있으면 1번, 2번만 하면 돼. A가 빵이 아닐 거니까. 근데 지금은 A가 빵이 아닌 빵일 수도 있기 때문에 2차란 말이 없어서 2차란 말이 없어서 빵일 수도 있기 때문에 A의 값이 빵이면 무슨 일이 생길지 확인해 보는 중이야. A가 빵이면 빵x의 제곱 더하기 빵x 플러스 9가 양수인 거니? x한테 무엇을 집어넣든지 간에 9고 9는 양수니? 그럼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네? 9가 양수니까 성립하는 식이잖아. 성립하면은 이 A가 0일 때는 성립해. A가 0이어도 성립해. 그래서 이 답에 A가 0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답에 여기 0을 추가해 줄 거야. 학교 시험 문제 매우 잘 출제돼. 객관식 보기에 여기 등호가 없는 것도 답에 있고 보기에 있고 등호가 있는 것도 보기에 있을 거거든. 그래서 애들은 이 등호를 빼먹는 거 선생님들도 알기 때문에 시험 문제 단골 문제로 출제해. 이게 터득이 됐으면 좋겠다. 2차 한 말이 없는 게 핵심이야. 그럼 빵인 걸 생각해야지만 돼. 자, 이제 2차 부등식을 너한테 식으로 주면은 한 번에 알아볼까봐 말로 좀 풀어서 얘기합니다. 크다 작다라는 기준은 위에 있다, 위에 있는 게 큰 거고 아래에 있는 게 작은 거거든? 자, 문제는 2차 함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좋겠다고? 위에 있다는 얘기는 더 크다는 얘기거든. 항상은 모든 실수란 얘기고 위에 있으니까 큰 건데 항상이란 말은 모든 실수 x란 표현입니다. 이게 성립했으면 좋겠다며. 이항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플러스 4니? 우리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m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최고차항계수는 이 분호 방향과 똑같아야 되고 판별식만 계산하면 되겠다.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6이네? 판별식은 100% 0보다 작고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m값의 범위가 없어. 두 번째는 m값의 범위가 있네?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10이거든? m 플러스 6이랑 m 마이너스 2?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인가? 네. 이게 답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이제는 장르가 변했거든? 이제 예제 문제가 몇 개 정도 남았어요? 아, 7개나 남았어?
그럼 범위가 있는 2차 분식은 오늘 하지 말자. 지금 당신이 하실 일은 남은 시간 동안 유제 문제 풀고 틀린 문제 질문합시다. x의 값이 3보다 작을 때랑 3보다 컸을 때로 구분해서 풀면 되겠다. 둘 다? 둘 다 맞아요? 네. 이건 경계값이 0이기 때문에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야 되겠죠? 네. x의 값이 0보다 컸을 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네. 그러면 해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사이값입니다. 답을 0보다 큰 것 중에 답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답은 0부터 2까지만 답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두 번째는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중이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x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겠네. 인수분해 때는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이고요.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네. 근데 지금은 답이 0보다 작은 것 중에 답을 찾고 있었는데 다 답이 되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답이 되겠죠? 이거 둘 다 답입니다. 근데 이 범위가 이어지는 범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도 답이고 0부터 2까지도 답이기 때문에 이걸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거 똑같습니다. x가 3보다 클 때와 x가 3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면 되는 것 같아요. x가 3보다 클 때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x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 이항이 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입니다. 그래서 1부터 3까지인데 3보다 큰 같은 것들 중에 답을 찾고 있었고 이 범위에서 3보다 큰 같은 녀석은 3밖에 없네. 두 번째, x의 값이 3보다 작을 때 하고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의 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보다 작고요. 이항해 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했고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입니다. 3보다 작은 것 중에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있는 것들 중에는 마이너스 1보다 커트면서 3보다 작다가 해가 되겠죠? 두 개 모두 답이어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잘 가시고 숙제 가지고 오세요.